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선의 방법 중에서 1조에서 6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 대목이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좌선이라는 것입니다. 좌선은 법이 또는 경력에 관계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게 첫째 대목입니다. 여기서 좌복은 방석등을 말하죠. 그러니까 방석등에 반좌로, 그러니까 우리 상 보면 소반 있어요. 소반처럼 앉은 그 책상 다리로 앉으라는 것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평좌 또는 그 반가부좌,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리는 반가부좌, 결가부좌, 양쪽 다리를 다 올리는 결가부좌, 요즘에 또 하기 시작하는 맞좌라고 양 발을 이렇게 맞대는 그런 맞좌, 또는 지금 의자에 앉는 것도 좌법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좌법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는 요골수립을 해라는 것입니다. 요골을 딱 이렇게 반듯하게 해라는 것이죠. 이게 처음 좌선을 하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 다만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의 기운 주하는 것만 대중 잡으라는 것이 단전주 선법의 핵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의 기운 주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좌선의 요지에서 말하는 진여의 본성인 일원상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전에서 단전은 제하, 그러니까 배꼽 및 일촌, 기의 단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전은 배꼽 및 아랫배 정도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회보 제15 좌선에 대한 법문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좌선에 대해서 권동화에게 물으니 권동화가 답변을 합니다. 자, 묻기를 좌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답. 권동화가 답하시는 겁니다. 좌선을 하기로 하면 어느 시간을 물러나고 일 없이 조용할 때를 이용하여 자, 편안하게 앉아서, 이게 반좌라는 것이죠. 전신의 기운을 바르게 한 후 마음 나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아랫배, 자, 이게 아랫배가 배꼽 밑을 말하죠. 아랫배에 머무르고 마치 하기 좋게 슬쩍이 힘을 주는 듯 하오면 조금 아랫배가 불쑥하여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면 번거한 생각과 망념된 마음도 나고 혹은 개교심이 생겨가지고 별별 공상도 끓여지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막 망상, 번거한 생각, 망념, 개교심 이런 공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혹은 잠이 와서 혼몽천지가 될 때도 있사오며 또는 정신이 깨끗하여 잠도 아니오고 온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못 나가게 그 마음을 지키고 앉은 것을 일러 좌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거래처, 마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여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못 나가게 그 마음을 지키고 앉은 것이 바로 좌선의 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단전주 좌선법은 단전을 마음과 기운의 주처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머무는 곳이에요. 단전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머물게 주하게 하는 그 곳이다. 마음과 기운을 머물도록 하는 그런 주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마음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다시 단전의 기운 주하는 마음을 챙기는 수행 방법이다 라고 단전주 좌선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여기서 호흡 고르는 조식 방법이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들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날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는 게 주된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중심은 호흡은 고르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고르게 하는 것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들숨 날숨을 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불교 정전에서 조식이라 하면 이게 호흡을 고르는 것이죠. 조식이라 하면 즉 정신 단좌,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특히 앉은 자세를 단정히 해라 이 말이죠. 이게 정신 단좌, 몸을 바르게 하고 앉는 것을 단정히 하여 마음과 기운을 하복부에 주하고, 여기서 하복부 나오죠. 하복부로부터 들고 나는 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이 관하고 앉았음을 이름이라고 조식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복부에서 들숨 날숨이 있게끔 해라는 것이 이 표현법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4.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몸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여기서 보면 눈에 대한 얘기죠. 눈을 뜨고 하는 것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 기준이에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나 정신기운이 상쾌하면 혹 감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 예외 조항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은 눈을 뜨고 해라.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5. 입은 항상 다물찌며 공부를 오래 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이게 회보 제15 소태산의 좌선에 대한 법문 중 한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좌선을 많이 하여 마음이 온전하여 진즉 수승화강이 되는 머리에 달고 향내나고 맛나고 구수한 침이 혀 밑에서 나오나니 그것은 부처님이 이르신 감노수라. 그 감노수를 많이 삼켜내리고 보면 정신이 맑아지나니라. 이게 부연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죠. 대종사님의 육성 언어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평소 마음이 초조하면 입이 타죠. 초조하면. 반대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좌선을 하면 침이 고이고 이를 삼키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이 고이는 것은 좌선이 잘 되는 한 현상으로 이것은 또 건강에도 유익한 그 좌선의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이 고이면 좌선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한 현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이 건강에도 공덕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또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옥지에서 침이 잘 나오냐는 여부로서 좌선의 결과를 결정지어 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옥지에서 침이 잘 나오는 것이 좌선의 결과를 평하는 결정론적 증거는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1조에서 5조까지를 종합하면 이 종합할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월말통심 21호에 나오는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한 법문에서 보면 이렇게 종합돼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일 첫째입니다. 첫째, 반자로 단정히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고 이게 요골수립이죠. 전신의 힘을 툭 풀이어 아랫배, 단전이죠.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하고 이 방법이 참 중요하죠. 전신의 힘을 툭 풀여서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하고 상부의 기운을 상부에 있는 머리, 특히 머리죠. 상부에 있는 기운을 순수히 아랫배로 내리우며 상부에 있는 모든 그 번뇌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랫배로 내리우며 마음으로는 아랫배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기운은 내리고 마음은 아랫배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자연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짧고 미약하게 되며 이게 대종사님께서 호흡하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래 행한 즉 아랫배가 점점 단단해지며 수승화강이 되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 밑과 양협, 아제, 그러니까 이 사이죠. 혀 밑에 있는 이 사이로 계속하여 날 것이니 그 침을 입에 가득 모아 삼키면 몸이 윤택하고, 첫째 몸이 윤택해진다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신이 청쾌, 아주 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쾌해지고 정신이 성쾌하여 자연히 밝은 해광을 얻으리라고 좌선의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6.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이 여섯 번째 대목이 좌선의 방법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까 그 방법론에서 두 번째,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좌선의 방법의 핵심이라고 하면 여섯 번째 조항은 바로 좌선이 이 정신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수행품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평과 천만 문호를 열어놓았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여기 나오죠.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무엇을? 오직 공정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이게 선이라는 것은 공정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르며 또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르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좌선의 방법 여섯 번째 조목과 상통되는 말씀으로 이게 바로 선의 강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기. 여기 나오는 무기는요, 뭐냐? 적적하려 하되 성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적적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성성함이 없어요. 망상은요, 성성하려 하되 성성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적적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단전의 기운 주하되 대중하는 마음이 없는 멍한 상태입니다. 단전의 기운을 주하되 대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망상은요, 단전의 기운 주하는 중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떠돌아다니는 이 산란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적성성은 공정정지가 앞에 나타난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육근문으로 무언가를 감지할 때 그 감지하는 당처는 무엇에 걸림이 없는 공적한 상태이면서 또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공적하면서 신령하게 아는 자리가 바로 적적하면서 성성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당체는 본래 적적하면서 또한 그 적적한 자리에서 단전의 기운 주하고 있는 마음이 뚜렷한 성성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단전주하는 경지가 바로 적적성성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비유를 한다면 대상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 거울에서 그 대상을 치워도 거울은 원래부터 항상 청정하게 환히 비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상이 있으나 없으나 그 대상은 항상 청정하게 비추고 있는 것 같이 망념이 쉬고 적적성성한 진여의 본성이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선이라는 것이죠. 좌선에서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은 망념에 물들지 않는 공정영지의 일원상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망념과 잡념의 자취가 끼어들 수 없는, 이게 무의 자리죠. 망념과 잡념이 끼어들 수 없는 자리가 무의의 자리죠. 이러한 무의의 본래 마음으로, 이런 자리로, 이 자리는 또 스스로 뚜렷한, 스스로 그렇게 있는, 본래부터 그대로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을 차리라는 것도 적적성성한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며 정념으로 돌이키는 것도 적적성성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혼침에 빠지면 적적성성한 정신으로 돌리고 망상에 빠져도 적적성성한 정념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전의 주처에, 단전이라는 주처에 기운과 마음을 주하여 그 적적성성한 당처에 그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단전주의 주의력이 흩어지면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단전주의 주의력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선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좌선의 방법 1조에서 6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